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지난 4,500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전쟁, 탄소전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적어도 2050년까지는 점점 더 심하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피해 중 하나가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 시각 국토지리정보원의 공시된 데이터 참고하고 작년에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포항 앞바다 해수면 상승은 대략 연간 0.5cm 이상 오르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10년간이면 5cm 이상, 50년간이면 25cm 이상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포항제철소가 있는 저 해변 지역은 처음으로 그 포항제철소가 설립될 그 당시보다 현재 이미 대략 25cm 이상 바닷속에 이미 잠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수불태고요. 낙장불입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어쩌면 100년 이상 해마다 적어도 0.5cm 이상, 아마도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잠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가 투하한 그 물폭탄이 냉천을 범람시켜서 포항제철소가 물에 푹 잠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 정상으로 복구가 될지 지금 계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끝이 아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맛보기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천저의 산수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중심인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온도가 자꾸만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린랜드, 남극, 히말라야, 알프스 등등 지구 곳곳에 고산지대에 있던 그 만년설 이게 녹아내려서 없어진다는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금부터 대략 한 4,520년 전쯤 그 노아 홍수 끝난 직후부터 쌓이기 시작했던 얼음입니다. 저게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얼음의 본질은 말이죠. 최고 품질의 물 저장소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수한 생수의 원천은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 정도 품질의 생수 못 만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스마트의 시작인 겁니다. 똑똑한 것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물들은 말이죠. Made in God입니다. Made in God.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금 저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그 공짜로 저장해 놓고 지금까지 4,500년 이상을 사용해 왔는데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다 위에 수천 미터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그 얼음 깨끗하고요. 품질이 가장 좋은 이 생수의 원천인데 이게 녹아서 전부 바다로 끊임없이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이 팩트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의 생수는 사라지고 바닷물은 많아지고 해수면 올라간다. 어쩌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이죠. 뭐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다 녹아내리면 더 올라갈 수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면하고 지표면은 열 용량이 다릅니다. 열 용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아도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요. 천천히 식습니다. 반면에 이 땅은 급속히 데워지고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뭄은 점점 더 심해지고 태풍은 점점 더 힘이 세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저 물에 완전히 푹 잠긴 사건, 또 포항제철소 지하시설이 물에 푹 잠겨서 특히 지금 열연 공장에 있다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그 포항제철 그 공장에 지금 물 빼고 진흙불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청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건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해양환경공단이 현재 해수면 상태를 나타내는 그 모디스라는 위성 지도를 근거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영역, 면적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고,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한다면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라고 공시해 놓은 겁니다. 누구나 보라고. 우리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위에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하고 그래서 해변이 물속에 잠기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대응책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대응책.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배경사진을 올렸습니다. 기상청에 소속된 뭐 사내 기자라는 분인데 아마 기상청 홍보 담당 직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작성한 리포트 한번 보시죠.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이 바닷속에 잠겨버리면 그곳에 부유식 해양도시 세우자. 이거 대응책이라고 이제 내놨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즉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는 요즘 삼성중공업하고 저의 투자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부유식 해양도시, 즉 플로팅 머린 시티, 이거는 포스코 건설하고 이거 삼성중공업도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플로팅 그 머린 시티. 삼성중공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바다에 뭐 띄우는 거는 삼성중공업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코 건설하고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공동 투자 포인트가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농담 아닌가? 농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 말고 진짜 대응책이 뭐겠습니까? 이거 진짜 대응책. 탄소 중립 정책 현명하게 진짜 이거 잘 실시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 분명 하긴 할 텐데 그래서 바로 제가 요즘 화두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에너지 전환 정책 아닙니까? 탄소 전쟁, 기후 전쟁 그 말은 곧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에너지 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게 저희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해수면 상승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침수 피해 이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이거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수불태고요. 낙장불입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침수 대책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뭘까 이겁니다.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답은 very easy, 매우 쉽다. very easy, simple. 간단합니다. 런웨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바닷물이 밀려온다는데 도망을 가야지. 무슨 부유식 제철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오긴 밀려오는데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는데 한번 밀려왔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연간 평균 한 0.5cm 정도. 앞으로는 점점 더 한 0.6cm, 0.7cm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는 1년에 0.5cm씩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시간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포항제철소 담벼락 삥 둘러싸서 차수벽으로 삥 둘러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수벽으로 물 침수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대형 양수기 지금 도 단위로 배치를 해놓고요. 빨리 물 퍼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침수가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저 포항제철소 담벼락 삥 둘러싸서 차수벽으로 둘러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이렇게 해서 저거는 그냥 단기 버티는 전략입니다. 예? 도망갈 시간 버는 거죠. 도망가는 게 최고의 수고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전 다 뽑아야 되잖아요.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기 대책으로 차수벽 세우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돈 벌면서 서서히 이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원적 대책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포항이 당했는데, 포항제철소가 당했는데 광양이나 서해안, 남해안도 예외가 아니죠.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해수부 발표 그 자료를 보면은 남해안, 서해안도 계속 지금 해수면 상승되고 있잖아요.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 포항만 그런 건 아니죠.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포항이 그렇게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강력한 것이 광양 쪽으로 진행한다면은 광양제철소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수화학단지가 침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수면 상승과 거대 물폭탄, 이게 이제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 지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삼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고 해안 저지대 똑같은 동일한 운명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가나 강가나 하천가에 큰 집 짓고 사는 것, 즉 투자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원래부터 저는 그거는 매우 위험하게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번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포항제철소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회사 측의 공식 브리핑을 쭉 기다렸는데 10일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어제. 근데 어제는 없었고, 이제 11일 날, 브리핑 나왔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발표 요지는 추석날 3고로는 정상 가동했다는데, 이거는 원래 멀쩡했던 거 아닙니까, 3고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공정, 후공정 쪽에 일부, 좀 청소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예? 복구 작업이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고로하고 4고로는 어제도 가동이 안 됐고 이제 잘 되면은 오늘 12일 가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이제 안고인 것 같은데 고로가 장기간 멈춘다는 이게 완전히 최악인데 그거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그 회사 그 보도를 보면은 침수 피해 상황 매우 심각하다. 이게 지금 브리핑에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변 공장들, 지하 시설들은 거의 전부 물에 푹 잠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물 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진흙벌판에 되어 있는 거 그거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이런 상황이어서 완전 복구 언제일지 아직도 산수불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보도는 2년 걸릴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희 접근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회사 측 공식 발표로 복구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쯤 아니면 월 말쯤 돼야지 전체적인 그 피해 상황 회사 측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공장 입지 어떤 그 원론적인 걸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 공장 입지로서 항만이 중요한 경우 제철 공장이 대표 아닙니까? 출광석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광석 실어 와서 배로 실어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품을 또 배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항만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항만 시설이 가능한 해안가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해수면 그 상승이 되든 말든
본질적으로 이건 달라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내륙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가는 필요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대략 한 50년 주기로 가령 말이죠. 해수면이 상승하는 정도에 적응해서 뒤편 고지대로 계속 이사 가는 거죠. 침수되는 만큼 뒤로 계속 공장을 새로 지어서 이전시켜버리는 거죠. 내륙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경사가 조금씩 높아가는 완경사 배후 그 장내 공장 부지 확보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축 한 100년 단위로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시간축 월간 단위로 팍 줄여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서 이제 이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코스피 시장 움직임, 요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물에 잠긴다 하더라도 오늘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